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이렇게 좀 코로나 상황에서 또 이게 또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또 오프에서 뵙는 분들은 좀 못 뵙게 됐습니다. 당분간은 못 뵙게 되지만 어떤 여러분들 그동안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는 하셔야겠죠? 자, 어쨌든 혼자 공부하시는 거지만 계획표를 잘 짜셔서 공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나머지 재산세 세율 내용과 납세 절차,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의,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양도세 의 대상이 있는데 아마 개략적으로 한 이 정도 내용까지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한 주가 흘렀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리해 보면 우리가 관할이 재산세는 관할이 시라든가 아니면 군이라든가 부였었어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종특별자치시, 그렇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일단은 기준점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군구가 주체가 돼서 뭘 보고 했었죠? 공적인 장부 현황을 들여다봤었어요. 그렇죠? 공적인 장부 현황. 그러면 공적인 장부 현황이라는 것은 뭐였죠? 빵빵대장이 있었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대장의 현황을 들여다보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과세 대상이 있었죠. 즉 과세 대상이 5가지가 대상이 있었는데 바로 토지대장을 살펴보고, 건축물대장을 살펴보고, 주택대장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준부동산 중에서는 이제 선박하고 항공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부동산 중에 일종인 차량은 그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기기장비도 그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5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토지자산, 건축물자산, 주택자산, 선박, 항공기 자산, 네,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이런 5가지 대상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시군구가 이제 직접 계산을 하는 거였어요. 얘네들이 직접 계산을 해요. 그러면 공부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재산가액을 조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재산가액으로 조회된 금액, 그거를 우리는 시가표준액으로 조회를 하자. 이거 했었어요. 그럼 시가표준액으로 조회를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세율을 바로 곱하면 좋은데 문제는 토지, 건축물, 주택, 땅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물건은 수요 공급에 민감하다. 이런 수요 공급에 민감하다. 그렇죠? 민감해요. 하지만 선박과 항공기는 민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수요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균형 가격도 딱 정해져 있는 거죠. 하지만 토지, 건축물, 주택은 막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시가표준액에다가 무슨 비율을 곱한다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무슨 비율? 그렇습니다. 바로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우리가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했었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그러면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말 그대로 시장의 상황을 반영을 해서 공정하게 가액을 정할 때 일정 비율을 곱해서 가격을 좀 플럭세이션하게 좀 이렇게 유동적으로 좀 변화를 시켜주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을 좀 흔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요 공급을 맞추죠. 특히 뭐 요새 주택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뭐 워낙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세금으로 부과하면 뭐 어마무시할 거예요. 그렇죠? 뭐 10억 나가던 부동산이 갑자기 시가표준이 15억이 돼버리면 너무나 이거는 크기 때문에 조세 정황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과세 표준이라고 결정을 하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세금 요율 이걸 계산하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것을 어떻게 한다? 이제 계산해서 고지서를 작성하는 거죠. 고지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납부해 우리가 한다. 이런 제도였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지서를 작성해서 납부해 하면은 이것을 무슨 징수라고 했었죠? 무슨 징수? 그렇습니다. 보통 징수. 이것을 우리는 보통
징수라고 한다. 보통 징수라고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남은 것은 이 세율 제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고지, 납부, 요령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물론 우리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파트고요. 세율은 여러분 보다시피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별로 좀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들은 여러분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세율의 특징을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등을 봤었을 때 그 세율의 특징이 있었죠. 즉 세율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표준세율 제도가 있었죠. 표준세율 제도. 네, 표준세율 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제할 목적으로 만든 중과세율 제도가 있었죠. 중과세율 제도가 한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례세율 제도가 한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 취득세가 좀 비슷해요. 그러면 표준세율에서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건축물과 그 다음에 주택, 토지 이 세 가지 형태의 세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율의 특징을 보시면 이 세율은 과세 표준의 크기에 따라 변함없이 세율이 일정하게 돼 있는 비례세율하고요. 그 다음에가 과세 표준 크기에 따라서 세금률이 점점 올라갈 수 있는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세율도 있고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 중과세율은 이제 한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득세에 보면 과밀억제권역, 여러분들 과밀억제권역에서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취득세에 중과를 한 거 기억나시나요? 요 중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2배만큼을 중과한다. 이런 종이 있었죠. 그래서 표준율 플러스 2%의 2배. 그런데 이 개발한 물건들 중에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이게 뭐였죠, 여러분들? 자, 이겁니다. 바로 공장이죠. 공장. 이런 공장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이 소유 사실에 대해서도 이걸 또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몇 배를 규제하느냐? 얘는 표준세율에 대해서 곱하기 5배만큼을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5배. 5배면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그 표준세율은 그럼 몇 프로 되냐? 이때 표준세율은 우리가 5배니까 이게 뭐 엄청 할 것 같은데 다행히 이 건물, 공장도 요 건물이잖아요. 공장도 요 건물이니까 이 건물에 대한 표준세율이 높지는 않아요. 얘는. 그래서 이 건물은 0.25%가 됩니다. 몇 프로 돼요? 0.25%.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외우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건이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이때는 공장 건물이 0.25%니까 0.25%에 대해서 5배.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5, 20, 1.25% 되겠죠? 1.25%만큼 중과된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점 뭐냐면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득하면 등록면허세도 등기 등록하면 중과하고 끝났어요. 그렇죠? 하지만 재산세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내는 겁니다. 그럼 매년 이걸 중과를 만든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점은 뭐냐면 재산세는 매년 중과를 맞기 때문에 이거는 한시적 중과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한시적 중과. 그러면 한시적 중과는 몇 년간이냐? 얘는 5년간이 되겠습니다. 5년간. 네, 5년간 한시적 중과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5년 이후에는 중과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5년간 중과를 합니다. 자, 이런 조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중과가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중과세율은 바로 요거 하나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례세율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특례는 하나가 있는데, 바로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 안에 있는 그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준세율만 받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1000분의 1.4만큼을 더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1000분의 1.4만큼을 좀 더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요게 바로 특례세율이에요. 요게 바로 특례세율이다. 이건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도시 지역은 어디를 말하냐면
특별시, 광역시, 예, 이런 데를 말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요 재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의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도로를 만든다거나 철도를 낸다거나 그렇죠? 자,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적 밖은 그냥 이런 혜택을 보지는 않거든요. 시골이다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뭐 거기는 뭐 우리가 뭐 철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도로 뭐 이런 식의 혜택을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표준세율만 내라. 하지만 이 지역은 이런 식의 혜택을 봐서 어쨌든 부동산의 수익성이 높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얘는 표준세율만 받는 것이 아니라 1000분의 1.4만큼을 더 내라.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여기다는 특례세율을 더 붙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든 지역이 아니라 특광시의 도시지역 내의 재산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험에서는 이 중과세율과 특례세율은 하나밖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표준세율 제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표준세율이 우리 시험에서는 아주 출제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건축물, 주택, 토지를 좀 잘 정해 두시고요. 네, 이렇게 우리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먼저 보시면 교재는 그 471페이지죠. 471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세율 규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71페이지 세율의 개요 보시면은 자, 동그라미 1번의 밑줄 한번 쳐볼까요? 1번에 재산세 과세 대상의 종류에 따라서 얘는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하나 밑줄 쳐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이에요.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어디서 많이 본 지문이죠. 이런 거를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표준세를 딱 정해놓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거. 가감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탄력세율이다. 탄력세율이다. 이렇게 보죠. 탄력세율. 네. 네, 탄력세율을 말합니다. 대신 이 탄력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재해등이 생겼다. 그럼 올해 재해등이 발생한 올해는 적용이 되지만 채가 복구된 뭐 내년에는 굳이 적용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해 연도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의 토지세율을 동그라미 1번 밑줄 분리과세 대상 토지. 자, 박스에 보시면은 우리가 농지 등의 저율분리. 자, 가장 낮죠. 1000분의 0.7. 야, 농지 목적 낮네요. 1000분의 0.7이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0.07%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두 번째는 공장용지나 염전 이런 것들은 1000분의 0.2%가 됩니다. 거의 뭐 0.%대죠. 그 다음에가 골프장, 오락장 토지는 1044%. 자, 요거는 가만히 보니까 골프장, 오락장은 사치성 재산의 토지였었죠. 사치성은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 고율과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합산 토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토지 구분했었는데 종합합산 토지는 어떤 거였냐면 비사업용 토지. 자, 써놓으세요. 비사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것이 종합합산. 그래서 얘는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료를 끌어올리겠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몇 프로죠? 얘는 5천만 원까지는 1000분의 2. 1000분의 2에 졌습니다. 0.2%. 종합합산은. 그 다음에가 1억 초과할 때는 1000분의 5. 0.5%. 네, 0.5%가 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오실 때는 얘는 종, 2, 5 이렇게 오시면 돼요. 어떻게요? 종, 2, 5 그렇죠? 의 초과 누진세율이다. 그다음에 거기다 써놓습니다. 비삼용 토지. 비삼용 토지라는 것은 건물이 없는 나대지라든가 잡종지나 이런 땅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별도합산. 별도합산 토지는 어떤 거였었죠? 걔는 영업용 토지. 걔는 건물에 딸린 우리가 태지라든가 토지라든가 아니면 땅인데 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땅들이죠. 이런 땅들은 이런 땅들끼리 합산한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별도합산 나와 있습니다. 별도합산은 2억 원까지는 1000분의 2. 자, 별도합산은 2억 원까지는 1000분의 2. 그 다음에가 10억을 넘었을 땐 1000분의 4. 네,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별리사.
별, 리, 사 0.0.4%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1번의 건축물. 자, 건축물은 두 번째 줄 1000분의 2.5. 예. 상가, 공장 건물을 말합니다. 상가, 공장 건물은 1000분의 2.5. 0.25%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 2, 5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특정 지역 내 공장용 건물. 특정 지역 내 공장 건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밑줄 과세 표준은 1000분의 5. 1000분의 5면은 몇 프로죠? 0.5%. 0.5%.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과밀억제권형의 공장의 신증설 공장 건물. 3번에다가 써놓습니다. 중과세율. 중과세율. 요거 얘기하는 거죠. 중과세율. 과밀억제권형의 개발한 물건 중에서 순수 공장 건물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이 몇 배? 5배. 몇 년간? 5년간. 자, 그 내용이 써 있을 테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치성 재산 건축물은 자, 골프장 오락장 건물은 1000분의 40, 4%죠. 네, 사치성 규제하기 때문에 4%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택. 주택은 동그라미 별장. 별장도 사치성이죠. 자, 얘도 그 니은에 보세요. 니은에 보시면 과세 표준에 1000분의 40을 써놓습니다. 4%. 그다음 별장이 아닌 주택, 고급주택 포함해서 자, 얘는 오른쪽 보니까 6천만 원까지는 1000분의 1. 자, 1000분의 1, 0.1%. 그 다음에가 3억을 넘었을 땐 1000분의 4, 0.4%. 그럼 얘는 요걸 그대로 조합하면 뭐가 돼요? 주 1, 4가 되죠. 뭐가 돼요? 주 1, 4의 누진세로 간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로 5번에 선박과 항공기는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거기다 써놓으세요. 특례세율. 특례세율이다.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효익을 얻으니까 얘는 표준세율만 받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1000분의 1.4를 또 받읍시다. 그렇죠? 1000분의 1.4를 또 받읍시다. 그렇죠? 이런 얘기 되겠네요. 1000분의 1.4를 또 받읍시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이상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또 한번 요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방금 다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제 여러분 보시면서 책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방금 설명드린 우리 그 뭐죠? 종합합산. 종합합산 토지하고 별도합산 토지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지라시가 토지, 우리나라는 땅이 많다 적다. 적지 않다라고 했었습니다. 다만 쓸모 있는 땅이 모자라다. 왜냐면 전국토의 70%가 임야니까. 그러면 그 임야 중에서 일부 땅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땅을 막 써야 돼요. 아껴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쓰는 땅은 분리시켜서 과세하지만 그렇지 않은 땅은 우리가 합산해서 우리가 과세를 한다. 이렇게 했어요. 합산해서 과세를 하자. 이렇게 했었죠. 합산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규제되는 땅 중에서는 왜 규제냐? 합산되면 될수록 이거 좀 세율이 올라가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종합합산은 뭐라고 했었죠? 비사업용 토지, 나대지나 잡종지처럼 이런 비사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얘는 종합합산은 5천만 원까지는 0.2%예요. 그러다가 이게 0.3, 0.4, 0.5%까지 올라가는 거죠. 1억을 넘어가면. 그러니까 누진세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어떻게 해요? 종, 2, 5. 그렇죠? 중간세율은 못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종, 2, 5. 그거만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별도합산은 좀 더 율이 낮아요. 왜냐하면 영업용 부지다 보니까 좀 세율폭을 낮게끔 해줬습니다. 그럼 별도합산은 우리가 2억 원까지는 0.2에서 그 다음에가 0.4, 0.4. 그렇죠? 10억을 넘어가면 0.4%예요. 그러면 0.에서 0.4%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종합합산은 종, 2, 5. 별도합산은 별, 리, 사. 예. 얘는 종, 2, 5, 별, 리, 사의 누진세로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이렇게 해석이 가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물건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낮은 것이 일단은 0.07% 전답과수원. 전답과수원이 뭐였었죠? 농지, 목장 용지.
자, 이런 것들은 지목의 용도에 맞게끔 농사를 짓고 있다면 건들지 않겠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런 땅들은 우리가 분리시켜서 과세를 한다 이렇게 썼죠. 이건 좀 기억을 나중에는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주택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택은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가액 수준에 따라서 주택은 이 주택은 치아가 0.1%인데 얘는 주택은 0.1에서 0.4%까지 갑니다. 그래서 주 1사의 준수로 간다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공장용 토지는 이제 0.2%. 네, 그래서 이거는 외울 때 뭐 공리, 중국의 유명한 배우 이름이 공리잖아요. 공리. 자, 얘도 우리가 분리과세로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분리과세 토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가 상가 일반 공장 건물.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요거. 상가 일반 공장 건물은 아까 요럴 때 건 2, 5, 0.25%. 건 2, 5, 0.25%. 이렇게 됐었죠. 선박항공 건너뛰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장은 0.25%인데 얘가 주거지역에 있는 거예요. 주거지역에. 그러면 공장이 주거지역에 있는 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적정한 건 아니란 얘기죠. 있을 수는 있는데 적정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행세법은 규제를 하자 이거예요. 규제를. 그렇죠. 공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자. 그러면 얘는 0.25%에 대해서 주거지역 등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2배를 규제하자. 2배. 그러면 0.25%의 2배가 되면은 몇 프로가 되는 겁니까? 0.5%죠. 0.5%. 네. 그러면 0.5% 2배 정도를 규제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다양한 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세율은 여러분들 부담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그리고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특히 이제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것은 합산되는 토지. 그렇죠? 합산되는 토지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주택이 있었죠. 주택. 자, 요게 있다는 거. 요것만 좀 기억을 더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각의 세율은 계속 반복해서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제가 되는 것이 있었죠. 바로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어떤 재산이에요? 보니까 어떤 재산이에요? 그렇죠. 사치성 재산이죠. 자, 사치성 재산은 취득세에서도 사치성이라 하기 때문에 4배를 중과했었어요. 그렇죠? 그럼 재산세도 이걸 소유하고 있으면 규제를 하겠다. 즉 고일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장, 오락장은 일반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를 별개로 따로따로 내신율은 4% 똑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장, 오락장은 건물 따로 4%, 토지 따로 4%. 별장 같은 경우에는 별장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장도 주거용 건축물이거든요. 그런데 상시 주거로 쓰지 않는 건축물이라는 것이지 실제는 주택구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건물 따로 4%, 토지 따로 4%지만 얘는 합산해서 4%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실 때 얘는 별장, 골프장, 오락장 그러면 4%.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별사, 골사, 오사가 되죠? 그렇죠? 별사, 골사, 오사가 됩니다.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은 좀 더 높아요. 5%.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요 사치성 재산에 요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책에 체크해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고일과세가 되는 것도 있고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것도 있고 일반 비례세로 가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실제 문제 나왔던 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보시면 일단은 요 문장 아까 제가 체크해드렸던 문장인데 바로 표준세의 특징을 묻고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이 있는데 이런 표준세율이 딱 있고 표준세율을 조정할 수 있었나요? 네, 조정할 수 있었죠. 즉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러면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탄력세율이다. 이렇게 합니다. 탄력세율. 그렇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죠. 근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는데 그 탄력적으로 운영한 것을
계속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얘는 가감세율은 3년간 아니요. 당해년도만. 그렇죠? 당해년도만. 왜? 지금 재해가 생겨가지고 지금 배를 해주는 건데 이걸 계속해서 조정해준다? 이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당해년도만. 요거는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이 정한 고급 오락장용 토지 변세율은 1000분의 40이다. 예, 얘는 고일과서 되는 거죠. 4% 고일분리. 고일과서 되는 거죠. 그래서 골프장, 오락장은 우리가 4% 고일분리가 된다. 그렇죠? 4% 고일분리가 된다. 이렇게 했었어요.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과세 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입으로 하자.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말씀드렸잖아요.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하되 상황적인 것이 자꾸 변하니까 뭐 개발 호재 등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가격을 조정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곱해서 산정하는데 우리가 주택은 몇 분의 몇? 100분의 60이다. 저 주택은 100분의 60. 네, 이거는 5인가요? 네, 5가 되겠죠.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였어요? 70%다. 그렇죠? 자,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관련된 문제를 볼까요?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이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과세 대상을 모두 골라보자. 우리 방금 재산세 표준세율은 우리가 물건별로 봤을 때 이렇게 건축물처럼 비례세율도 있었고 합산 토지나 주택처럼 누진세율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비례세율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과세 대상이 섞여 있다. 이걸 암시하겠죠. 자, 그럼 보시면 기억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합산자가 들어가면 힌트를 줬죠. 합산자가 들어가면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누진세율이 되죠. 누진세율. 그렇죠? 5. 자, 두 번째입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우리가 뭐로 할까요? 농지나 공장용지. 그렇죠? 농지 같은 경우는 0.07%. 그러면 농지 가격이 1000이 돼도 0.07%, 2000이 돼도 0.07%, 3000이 돼도 0.07%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비례세율이죠, 비례세율. 이거는 비례세율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가 광역시에서 지역에서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물이다. 자, 우리 공장용 건물은 0.25%죠. 0.25%인데 이거를 주거지역 등에 들어온다. 주거지역. 그럼 주거지역 등에 들어온다면 이거는 규제를 한다고 했었죠. 이거는 규제를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0.25%에 대해서 곱하기 2배만큼을 규제를 하자. 그러면 얘는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0.5%가 되는 거죠. 그럼 비례세율이 되는 거죠. 0.5%. 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얘도 비례세율이 되는 거죠. 네,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주택. 주택은 우리가 세율이 어떻게 돼요? 주택은 주일사 0.1에서 0.4%의 누진세로 가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5가 되겠죠. 따라서 초과 누진세로 되어 있는 제 과세상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정답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리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패턴 문제로 시험에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보면, 자, 우리 재산세 내용 볼 때 우리가 과세 대상이 여러분들 있었다는 거, 과세 여러 번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과세 대상은 5가지 뭐가 있었죠? 자, 다시 암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건축물과 주택은 과세 방식이 달라서 따로 구분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주택도 건축물인데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은 건물분과 토지분을 구분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서 통합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과세 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걸 구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규제하지 않는 토지는 별도로
분리시켜서 과세를 했었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토지, 규제할 목적으로 합산 과세하는 토지가 있었는데 영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면 별도 합산, 비사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면 종합 합산 이런 토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가 겸용주택. 우리가 주택 중에서는 겸용은 상가주택 등을 말한다. 다만 한 동의 겸용주택이냐 한 구의 겸용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 동의 겸용주택일 때는 주거만 주택으로 보는 거고 한구가 됐을 때는 사용 용도 비율이 50% 이상이 되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문자 판단은 과세 기준을 현재로 하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었죠. 다만 요 대원칙은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이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상 소유자하고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뭐로 한다? 사실상 소유자. 다만 변동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으니까 공부상의 소유자. 맞죠? 그 다음에가 그 외에는 뭐 제가 뭐 낙가문화상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그 임야가 있었는데 홍길동 씨가 뭐 약초를 캐고 있었다. 근데 낙가문화상이 져서 있었다. 과연 이게 낙가문화상인지 까무러치인지 알 게 뭐냐? 기억납니까? 그랬을 때는 모르겠다. 소유권의 귀속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되라. 뭐 이런 등등등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과세 표준을 방금 정리해드린 대로 공부상에 나와 있는 토지, 건물, 가액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정했고 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은 여기다 무슨 비율을 곱한다라고 했었죠. 바로 공정시장가비를 곱해서 가격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을 곱해 주는데 표준세율은 누진세율이 초과 누진세율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합산되는 토지, 별도 합산, 종합 합산, 그 다음에 주택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례세율이 있었습니다. 비례세율은 건축물이 있었죠. 건물 같은 경우는 0.25%의 비례세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세율, 주택은 초과 누진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세율 제도를 통해서 정했었어요. 그래서 18회 때부터 31회까지 아주 뭐 이거는 출제를 많이 하고 있는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부터 해서 세율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세율은 우리 표준세율이 건축물, 주택, 토지 요걸 제일 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자꾸 눈에 익히셨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충분히 이 내용들도 정리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중과세율은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과밀 억제권역에 소유하고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다면 요거는 규제를 하겠다. 다만 취득세에서는 뭐 표준율 플러스 2% 2배를 중과했었는데 재산세에서는 표준세율의 5배를 중과하는 거죠. 다만 재산세는 한 번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5년간 5배를 우리가 규제를 하자. 이런 조항이 있었죠. 5배를 규제하자. 그러면 5년 이후에는 중과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적 안에 있는 재산 같은 경우는 표준세율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가 1000분의 1.4만큼을 우리가 특례세율을 받자. 그럼 토탈 세율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돼 있었고 이런 세율이 적용이 되면 세액 계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걸 계산해서 어떻게 고지서를 발송해 주면은 나쁘게 하는 거니까 무슨 징수? 보통징수. 그렇죠? 보통징수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가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고지납부, 그럼 재산세를 어떻게 우리가 고지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는데 요거는 토지 구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영업용 토지, 영업용 건물 있는 토지, 그렇죠? 앞에 보시면은 이런 거 건물에 딸린 토지 같은 거, 차거용 토지, 보세 창고용 토지, 이런 영업용 토지, 물류단지 이런 걸 말했었습니다. 그 다음에가 그 전답과선 농지나 목장 용지, 종중, 문중이 가지고 있는 임야들 이런 것들은 이제 분리과세가 됐었죠. 그 다음에가 이제 나대지, 지상정착물이 없는 땅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준 면적을 넘어가는 이런 부적절한 땅들은
종합합산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용어의 뜻만 일단 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산세 납세 절차부터 해서 출발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